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금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초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이 서양에서는 허니서클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운화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약재에 더 가깝죠. 이 감기 걸려서 몸에 열이 많이 날 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려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직전에 따서 말려두었다가 여름철 더울 때나 몸에 열이 많을 때 한 잔씩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운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운화는 인동과에 속하는 인동 덩쿨의 꽃봉오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능박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생양명이 금운화이기 때문에 금운화로 많이 부르는데, 처음에는 흰색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금색, 은색에서 금운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인동에 속하는 식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전 세계에 이렇게 한 180여 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북한 합해서 19종 정도가 자생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그런 이 식물로는 털인동이 있고 또 잔털인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색 꽃을 피는 그런 인동도 있는데 이것은 애래종이라고 합니다. 이 수확 시기는 꽃봉오리 상부가 뚱뚱해지고 꽃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 인동꽃을 이 금운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회전모인동, 홍선인동, 하남인동, 황갈모인동 등은 또 사느라고 해서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운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운동, 온항등, 노사등, 노홍수, 자전 등, 금채고, 통영초, 밀통 등이 있는데, 이 양생학자 도헌경은 인동초는 곳곳에서 자란다. 넝쿨이 살아서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기 때문에 인동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명나라 이시진도 그 꽃잎은 길게 늘어져 있고 황색과 백색이 반반씩 차지하며 넝쿨은 왼쪽으로 감긴다. 때문에 금은, 원앙 등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겨울에도 줄기가 마르지 않는 덩쿨이라고 해서 겨우살이 덩쿨, 인동초라고 이렇게 불리고, 그 꽃을 인동화, 이화, 은화, 쌍화, 금화, 금등화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운화는 동아시아 재래종으로 1500년 전에 중국 하남섬 봉구현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등 이 여러 나라에 이렇게 퍼져서 귀화식물이 돼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운화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견디는 그런 식물로 추위에도 강하고 또 서리가 내릴 때까지 생장을 계속해서 한번 뿌리를 내리면 여간에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식력도 좋아서 재배지를 넘어가지고 서양의 넓은 목초지를 점령해서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북아메리카나 뉴질랜드에서는 금운화를 유해식물로 지정을 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꽃에는 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허니서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은 한 나무에 갓 피기 시작한 흰꽃과 또 져가는 그런 노란 꽃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 검은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열매는 또 까맣게 익으면은 물이 많은 그런 둥그런 장과가 됩니다. 문헌 속에 나와 있는 금운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산림경제에는 이 풀은 등나무처럼 덩굴전하고 고목을 감고 올라간다. 왼쪽으로 가마 나무에 붙음으로 자전등이라고 한다. 또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인동이라고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흔한 풀로 여겼기 때문에 인동초라고 많이 불렀고 지금도 인동초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동초는 보통 굵은 나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데 드물게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전등이라고 하는데 이 자전등이 더 좋은 약재라고 합니다.
이 인동초는 약용식물로 인정을 받았는데 보존 강장제에서부터 이뇨제까지 두루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오한이 나면서 몸이 붓는 것과 발진이나 혈변에 쓰며 오시를 치료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10년 알아누운 세자에게 인동차를 올렸는데 세자의 피부에 열이 내리고 반점도 상쾌하게 사라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순조 14년에 의관이 임금님을 진찰하고 이 다리에 약간 부기가 있는 듯하므로 인동차를 드시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동차는 단순히 마시는 차보다는 약용차로 이렇게 애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줄기나 잎, 이 꽃을 말려서 술에 넣어가지고 인동주를 만들었는데 이 인동주는 각기병에 좋다고 해서 이 약술로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또 한방에서는 잎과 꽃을 이뇨제나 해독제, 건이제, 해열제, 소염제, 지혈제 등으로 이렇게 사용해 왔고 감기로 몸에서 열이 날 때 이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토나 임질, 관절통에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욕제로도 사용을 했는데 목욕물에 인동초를 넣고 목욕을 하면은 습창이나 요통, 관절통, 타박상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도 금은화는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 왔는데 청나라 때 이 연수방단의 금은화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젊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동초 모양을 옛날 건축물이나 벽화 장식품 또는 도자기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동초가 흔하기도 하고 또 모양이 아름다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의미도 있죠. 인동초는 추운 겨울도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또 번식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내심과 번영을 상징해서 이런 그 무늬를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인동초는 이제 약재로 사용하는 외에도 이 차로도 애용을 많이 하는데 꽃을 따서 건조해서 두었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려서 차로 마시면은 향기도 좋고 색도 아름답고 또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서 해열 작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은화주, 금은화 음료, 금은화 요구르트 등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화장품에도 이제 금은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금은화 마스크, 금은화 치약 등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금은화를 이용한 그 다양한 이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금은화에 얽힌 고사가 있습니다. 고사는 실화라기보다는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그냥 지어낸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식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금은화 효능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죽은 사체로부터 옮겨지는 전염병을 치료하고 모든 풍습의 사기를 물리치며 여러가지 빨갛게 붓는 증상과 부스럼을 치료한다. 매독과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며 열사를 제거하고 열독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는 한기와 열기가 교차하면서 몸이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전남본초에서는 이 열을 내리고 여러가지 종기를 가라앉게 하며 독창, 무명종기, 이 피부 혈관종, 연주창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입문 본초에서도 갈증을 멈추게 하는 요약이다라고 했고 이 본초 해안에서는 이 풍을 내보내고 습을 제거하며 열을 발산시키고 막힌 것을 치료한다. 종기를 가라앉게 하고 이질을 멈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금은화 효능 보겠습니다. 먼저 청열해독인데 이 열을 내리고 독을 해독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소산풍열은 이 풍열을 이렇게 없애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금은화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폐경, 심장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풍열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거나 두통이나 인후염 또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나는 그런 증상을 치료해 줍니다. 또 염증에 좋기 때문에 홍정열통, 종기의 특징이죠. 붓고 또 열이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종기의 효과가 있고 또 옹종을 치료하고 피부가 얼어 생긴 독이나 또 장기에 생긴 염증 그리고 농을 배출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이 열독으로 인한 피부 조직이 괴사하거나 또 유선염이나 방광염, 대장염, 위궤양, 편도선염, 기관지염, 결막염, 각종 염증에 이렇게 좋고 또 부스럼이나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인해서 고열이나
화농성 감염증 등이 있을 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고열이 계속되고 정신이 혼미하면서 헛소리하고 손발에 경련이 일으키는 그런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근골 동통에 효과가 있고 이 풍습성 관절염에도 효능이 좋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금은화 효능 보겠습니다. 이 금은화에는 플로스타글라딘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항균작용, 항염작용이 뛰어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풍열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각종 염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피부 개선 효과가 있고 또 여드름이나 종기, 피부 트러블, 가려움증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금은화에는 또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서 이 천식이나 비염, 기침에 좋고 또 폐를 튼튼하게 하면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부종을 치료합니다. 이 금은화에 들어있는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등은 두피에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은화에 대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금은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이나 소화기가 찬 사람들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 평소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복통 설사를 자주 하고 또 변이 묽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금은화처럼 또 생약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의약품들은 체질에 따라서 두드러기나 발열 등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은화는 이 찬 기운의 어떤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면서 이 배탈 증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은화를 이용한 약선 보겠습니다. 금은화 차가 있는데 금은화 15g 정도를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여서 이렇게 마십니다. 여름처럼 무더울 때 마시면 청량감을 주고 더위 먹는 것을 예방한다고 중화식물 양생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금은화 주가 있는데 이 금은화 50g에 감초 10g을 이 물 2컵에 넣고 끓이다가 이 절반 정도로 물이 줄면은 술 반 컵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서 이렇게 걸른 뒤에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마십니다. 종기나 폐옹종, 장옹종을 이렇게 치료한다고 의방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은화탕이 있는데 금은화 20g에 설탕 20g을 넣고 이렇게 끓는 물에 차처럼 우려내서 식으면 이렇게 마시는 방법인데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더위 먹었을 때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가정음식요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은화 죽이 있는데 이 금은화 30g을 물에 넣고 끓여서 약물을 만들어서 쌀 50g에 넣고 죽을 끓여 먹는 그런 방법입니다. 온병 초기, 즉 몸에서 열이 날 때죠. 이때 하고 또 오한이 들면서 기침을 하고 인후가 붓고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고 실용약선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은화를 가장 쉽고 편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차로 마시는 거죠. 금은화차 사진입니다. 이 금은화를 다른 그 재료들하고 같이 합해서 이렇게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금은화를 이렇게 음식에 넣기도 하는데 뭐 생선 요리나 아니면 탕에 이렇게 금은화를 조금 넣고 약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은화로 나온 여러 가지 상품들입니다. 이 차 외에도 이 화장품이나 또 음료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금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은화 꽃을 여러분들 조금 채취해서 말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